어제 청와대에서 재벌 회장들과 회장 되신 온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대통령과 호프 미팅이 있었습니다. 호프는 사진 찍으려고 한 거고요. 가서 밥 먹고 회의했죠. 타계민이 작품인가? 참 다 회장들이 청와대 이 뜰에서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고 대통령이 생맥주를 이렇게 따고 전부 이렇게 우통을 벗고 건배하고, 여기에 보면 또 전원 공무원들처럼 회장님들이 넥타이도 풀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왔습니다. 드레스 코드도 다 오다가 내려갔겠죠. 그래서 무슨 시금치와 치즈와 쇠고기가 안주였고, 또 밥은 임지호라는 방랑식계, 그것도 또 TV 스타 된 인물이죠. 참 낭만식계. 요즘 참 TV 스타 되기 쉽습니다.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즘은 가뚝이라고 부르는, 요즘에 뭐 잘하면 전부 앞에 갓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뚝이라고 부르는 오뚜기 대표도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1시간 10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20분 맥주 마시고 50분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결국은 8시 반까지 2시간 30분을 했습니다. 원래 2시간 30분이었을 건데 앞에로는 이렇게 1시간 10분 한다 해놓고 길게 연장이 됐다고 하면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이 화기애애하게 많은 건의와 대화를 격의 없이 했다, 이렇게 그림이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자, 그리고 비정규직 개념이 업종마다 달라 정규직화에 애로가 있다 이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좀 기준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업인들은 또 갖고 가는 선물을 또 대통령께 알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고용 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 그리고 2, 3차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하고요. 기업인들이 규제 완화를 많이 건의를 했답니다. 하나그룹에는 태양광 여건이 어떠냐 물었고, 5%도 지금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점유율을 이야기하겠죠. 입지 조건을 완화시키라 했고, 포스코 회장에게는 미국 수출에 대한 어려움을 물었고, 또 사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의 판매가 부진한 현대차, 호텔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전기차 배터리를 파는 LG 등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은 그렇구나 하고 급정을 했다는 거고, 두산의 박정원 회장이 신고리 원전이 중단되면 해외 진출을 지원 좀 해달라 하니까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회장들은 우리 어렵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해서 도약할 거다 이랬고, LG 부회장은 천억 상생 펀드를 통해서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포스코 회장은 미의 철강 수출은 거의 포기했다, 미국에 대책을 검토 중이다 했고, 여기야 뭐 자기 것도 아니니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마음 편하게 했겠죠. 하나 부회장은 태양광이 더 좋아질 거다, 입지 조건의 규제 완화 좀 해주라 했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사라진 중국 관광객이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다라고 아쉬운 소리 했고, 박정원 두산 회장은 아까 말한 신고리 원전 중단 때 해외 진출 좀 도와주라 했고, 송경식 CJ 회장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육성해달라 했고, 오뚜기 회장은 30년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있고 계속 늘려가겠다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대통령과 재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자기 회사 어렵다, 뭐 좀 도와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물론 TV 생중계는 안 됐지만 언론에 이렇게 말이 공개된 거는 공개적인 거죠. 거기에서 부탁을 하면 민원이 되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청탁이 되고, 자,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선물로 우리는 상생기금을 얼마를 내겠습니다 하고 미리 질러놓고, 또 우리는 고용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투자를 얼마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얼마를 하겠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앞에서 자기 기업 이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면 그거는 민원과 대화가 됩니다. 근데 1대1로 만나갖고 재단에 얼마 냈는데 우리 회사 뭐 좀 도와주시오 하면 이거는 뇌물이 됩니다. 자, 뇌물과 한마디로 대화의 차이, 재벌회장과 대통령의 뇌물과 대화의 차이는 정말로 이렇게 가까운데요. 요러다가 어제 뭐라 했지? 한 명씩 따로 불러 이제 이러면 뇌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저는 이런 모임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1.13%에 불과해서 비정규직이 없는 기업으로 통하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을 중견기업인데 대기업도 안 돼요. 불렀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요. 그래서 현 정부와 철학이 맞다라는 부분을 재벌 회장들 다 모아놓고 세금 잘 냈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 없기 때문에 너네들 이 오뚜기 좀 배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지요. 어제 그 맥주도 세븐브로이라고 대기업이 아닌 한마디로 중소기업이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있는 맥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오너와 맥주를 내놓고, 어제 세븐브로이 대표도 그가 있었답니다. 이러면서 당신들 분발 좀 해라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호프 미팅에서 오뚜기 함 회장을 향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뚜기를 가뚜기로 부른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하선 정책실장이 함 회장님 대통령 옆으로 가시죠 해가지고 대통령 옆자리에 이동을 했고, 문 대통령은 고용도 그렇고 상속을 통한 경영성계도 그렇고 사회공헌도 그렇고 아마도 착한 기업 이미지라서 가뚜기라고 말을 할 거다면서 젊은 사람이 선망하는 기업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뚜기 회장님은 더 잘하겠다 했습니다. 가뚜기 회장님은 이제 큰일 났어요. 재벌들한테 다 찍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잘하려면 회사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부담될 일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이 가뚜기도요, 10년째 지금 라면 값을 올리지 않았고 비정규직이 없는 기업이고 1500대 상속세 납부로 착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가만히 뜯어보면 이미지가 부풀려진 부분도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뚜기는 2008년 이후에 라면 가격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안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편의점에 오뚜기 용기면 가격이, 그러니까 사발면 같은 게 50원에서 100원 오른 적이 있는데, 당시 오뚜기 측은 편의점에 15% 할인 가격에 납품하던 것을 7, 8% 할인으로 조정하면서 최종 판매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신제품 가격도 다른 업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2015년 출시한 오뚜기 진짬뽕과 경쟁하는 농심 맛짬뽕이 편의점 가격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뚜기 측은 비용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은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가격을 동결했다 하지만은 업계에서는 가격 동결이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라는 거죠. 2012년에 삼양식품을 제치고 라면 2등으로 1등이 농심이고 2등이 오뚜기인데, 이때 점유율은 10%대 중반이었는데 지난 5월달에는 25.2%까지 올라서 1등 농심을 추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죠. 다양한 제품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라면 업체는 전체 매출 중에 라면 비중이 80%지만 오뚜기는 자기 회사 매출 중에 라면이 20%라는 겁니다. 라면에서 약간 수익이 낮더라도 마요네즈니 케찹이니 또 각종 이 냉동식품 레토르트라 그러죠. 이런 식품이라든지 참치니 식용유니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농심에는 라면만 나오잖아요. 삼양에도 라면만 나오잖아요. 뭐 야구르트도 라면만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오뚜기가 라면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오뚜기 라면은 한 회장이 개인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 오뚜기 라면에서 생산한 것을 모회사 오뚜기에 팔아서 이렇게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면 생산에 들어가는 설비비, 인건비, 관리비는 모회사가 아닌 오뚜기 라면이 다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지금 35.6%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생산해서 오뚜기라는 전체 식품 브랜드에 납품을 해서 그거를 판다니까. 회장이 35.6%고 뭐 이걸 따져보면 이 오뚜기 라면이라는 회사는 회장님 개인 회사죠. 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는 오뚜기의 약점이라는데요. 지난 2월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뚜기 그룹의 13개 국내 계열사 중에 5개가 일감 몰아주기 수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재벌의 가장 나쁜 행태 중에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아니겠습니까? 오뚜기 라면은 상미식품, RDS, 오뚜기 물류서비스, 오뚜기 SF 등 오뚜기 지배주주 등이 35에서 80%의 지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소유한 계열사인데요. 이런 내부 거래가 2010년부터 15년간에 비중이 적게는 63%, 많게는 99%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뚜기라는 전체 식품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다수의 자기 개인 회사, 즉 지분이 뭐 35에서 80% 이러면 개인 회사지요.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일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오너들이 돈을 벌이는 구조가 되어 있죠. 2015년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라면이니 뭐 이런 라면에는 뭡니까 밀가루나 이런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하락하면서 농심은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오뚜기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라면이면 또 비슷해야 가격도 비슷하니까 비슷한 현상을 보여야 될 건데요. 대신 오뚜기는 영업이익이 안 늘어났는데 오뚜기에 라면을 납품하는 오뚜기 라면은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6% 늘었어요. 즉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하면 오뚜기의 이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 회사 격인 오뚜기 라면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중견기업의 사익 편취도 현 정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의 중견기업에서 사익 편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서 이거를 좀 막겠다라고 하는데, 자, 자산 총액 5조 이상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해 중견기업 오너 일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장하성과 김상조 등 오뚜기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온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리더들이 다 청와대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있어서 오뚜기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다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뚜기는 라면 담합과 관련해서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원회와 악연을 맺기도 했는데 공정위원회는 2012년에 농심, 오뚜기, 야구르트, 삼양 등 라면 업체에게 한국에 뭐 4개밖에 더 있습니까? 9년 넘게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면서 1,0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은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취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세상에 다 이중의 얼굴이 있는데 이 오뚜기 회장을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일부 부분에 있어서 법을 잘 지키고 헌신하는 기업인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또 일부 부분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자신의 포장된 이미지가 이익이 훨씬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과대하게 포장해서 재벌 회장 불러서 상속세 잘 내고 비정규직 없다 하는데 오뚜기야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본사에 그러잖아요. 비정규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밑으로 내려가서 다 파헤치면 그럴까? 가격 담합도 해서 가격 안 올린 거고 또 밑에 이익은 밑에 있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이 납품회사를 통해서 이익은 거기 다 떨어지도록 한다면 이 사람의 행위가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또 어제 한편 마셨다라는 그 청와대에서 마셨다라는 세븐 브로이 수제 맥주는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오비 하이트 진로에 이어서 이 개인 조그마한 기업이 맥주 매너를 받아서 이 1년에 매출 한 4, 50억을 이렇게 내는 회사라고 하고 서울과 수원 등에 4개의 이 펍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이 라그 맥주 대신에 에일 맥주를 이렇게 팔고 있는 데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뭐 달선이 강선이 해가지고 지역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어제 이 회사는 엄청 선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성행한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뭐 데리고 다니면서 떠서 그 병원 원장 부인이 깜빵에 가고 원장도 뭐 조사받고 난리가 초토화됐죠. 또 최순실이 잘 아는 학부형 회사 무슨 현대차에 납품한다는 회사는 그 납품과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이 있습니까?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업체를 찍어서 밀어주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제 맥주 만드는 회사 많습니다. 이 세븐 브로이는 수제 제조 매너라도 땄지만 그거 없이 개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독일 가서 맥주 만드는 거 배워와 가지고 자신의 가게에 이 맥주 제조 브로이 시설을 만들어서 수제 맥주를 팔면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맥주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맥주 업계에서는 세븐 브로이는 이 마트에도 납품하고 자신의 매장도 갖고 있고 백맥주도 만들어서 파는 한마디로 중견 그룹입니다. 맥주 업계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자영업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 제조 맥주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기왕이면 그런 업체들 몇 개 불러서 한 5개 불러서 맛도 한번 비교해 봐라고 하면서 어제 하지 그 성공한 사람을 좀 더 성공시키려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미팅 참 여러가지로 씁쓸합니다. 문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정경유착 끊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고 대통령 기업이 맥주 대화가 쇼 아닌 진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새 정부의 실험적인 어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 말이 많은 기업인들이 이 간담회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된다고 문 대통령이 건배사를 외쳤지만은 정부는 말만 그래야지 실제로는 그런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넥타이 풀고 이 뜰에서 이렇게 생맥주로 건배를 해본들 다 쇼다 라고 말한 사설도 있습니다.